take my lamb out.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So salty, I'll still take a bite. We can take my lamb out.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웬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개월 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 건데요. 이대로 가면 양승태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순진하십니다. 임종원 구속만으로는 사법농단 수사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라고 하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10월 29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들 잘 무사히 넘기셨나요? 오늘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10월, 아니 그래도 10월인데 벌써 겨울인 것 같은 느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두터운 패딩이며 코트 다들 껴입고 다니시던데 정말 근데 내일은 더 춥대요. 들으셨죠? 내일은 정말 오늘 나오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셨던 분들도 내일은 진짜 더 단단하게 껴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일은 패딩을 꺼내볼까. 안 아픈 게 최고니까요. 그죠? 벌써부터 이렇게 추워서 나중에 1월, 2월 이럴 때는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무튼 주말은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발칙한 뉴스에서 그랬잖아요. 임종원 전 차장 구속 과연 될까? 어쩔까? 얘기하면서 절대 구속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도 또 기각일 거다. 법원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랬잖아요. 내기 안 걸기 진짜 천만데. 동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웬걸 진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요. 눈으로 의심했다니까요. 진짜. 일단은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해자 중 한 명이 지금 실제로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게 진짜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사진 보니까 이렇게 구속되셔가지고요. 지금 딱 이 구속된 자의 이 포스를 임종원 전 차장 마스크까지 쓰시고 이렇게 이렇게 가려놓긴 했지만 수갑을 딱 차고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이제 많이 찍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어찌됐건 기각될 줄 알았는데 어쨌건 영장이 발부가 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은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랬잖아요. 한 4개월 동안 지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 판사들이 계속 영장심사, 지금 구속영장이지만 어찌됐건 이전에 이 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도 신청을 할 때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판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족족 기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어찌됐건 전면적으로 뒤집으면서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누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인물, 이 사람이 정말 그 양승태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완전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그 윗선들의 수사, 지금 진짜 몸통이고 핵심인 양승태까지도 지금 한 방에 뚫을 수 있을까? 바로 아우토반을 그냥 달릴 수 있나? 이런 기대를 우리가 또 이제 장밋빛 미래를 양승태까지 우리가 또 제대로 수사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이 판사, 임민성 판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참 정말 용기 있게, 용기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으신 거기도 하지만 어쨌건 정말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이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나머지 지금 앞으로 있을 무슨 영장 지금 계속해서 어쨌건 청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까지 다 이분이 도맡아서 영장을 심사하긴 어렵다는 거,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임민성 판사님이 다른 지금 영장 판사들보다 후배래요. 그 서울지법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판사들 중에 가장 막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 다른 그 영장전담 판사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지금 계속해서 죄 안 된다, 혐의 없다 이러면서 영장을 다 쳐놨단 말이에요. 기각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가 선배들이 했던 이걸 완전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나머지 선배들이 설마 정말 후배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후에 있는 영장들은 이때까지 본인들의 입장을 싹 뒤집고 발부를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건 정말 더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그죠? 물론 그 중에서 정말 그래요. 또 이렇게 100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우리도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각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발부가 됐으니까요.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또 양심 있는 판사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원 구속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와우 놀라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임종원 하나 지금 구속된 거예요. 줄줄이 지금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들 여전하죠? 그거 달라진 거 없잖아요. 여전히 대법원 내에 있는 핵심 자료들 검찰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얻어낸 게 없거든요. 여전히 지금 유의미한 물적 증거들을 여전히 지금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준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임종원이라도 지금 발부가 된 게 어디냐라고 우리가 애써 자기 위안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때까지 뭔가 물적 증거를 다 확보를 해야 하는 압수수색 영장들은 죄다 지금 기각이 됐었고, 손에 잡고 있는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어렵사리 구속영장이 냈지만, 임종원 전 차장을 내긴 했지만, 앞으로의 다른 사람들의 구속영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이런 거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다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임종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임종원 전 차장의 입만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만 어떻게든 닥달하면서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를, 뭔가 마음에 뭔가 균열이 생겨서 본인의 이때까지의 잘못과 그리고 윗선의 이런 것들이 다 폭로를 해주길, 이걸 기대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기적을 바라고 있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이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연이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해봤자 계속해서 모르겠다,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렵사리 구속은 됐지만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이 검찰이 얻어낼 무언가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또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그렇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협박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정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나오자마자 바로 이게 구속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걸 이제 묻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또 검토 중에 있대요. 이러면 또 이걸 또 심사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겠죠? 그렇게 되면 구속이 부적합했다라고 하게 되면
금세 또 뭐 하지도 않았는데 풀려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이러면 뭐 진짜 우리가 기쁘다. 드디어 구속 한 명 시켰구나. 4개월 만에 드디어 그것도 나름 그래도 중요한 인물, 핵심 인물 구속라고 했지만 정작 몸통을 제대로 그 언저리에 가보기도 전에 어영부영 그냥 끝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이런 얘기.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사법농단 수사의 앞날에 대해서 저 너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근데 저희 민주예술이 법조팀장이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절대 장밋빛 미래를 지금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기사를 써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부터 지금 쥐야장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바치칸 뉴스에서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로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지금 여야가 자유한국당을 일단 빼놓고서 특별재판부를 꾸리는데 동의하고 손을 잡았더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특별재판부 구성에 지금 거품 물고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눈에 딱 들어오시죠? 뭐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특별재판부 절대 안 된다며, 사법부가 무너지는, 아니 사법농단이 사법부를 훼손한 건데 이걸 특별재판부에서 수사를 하면, 재판을 하면 그게 또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뭐래? 근데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막 펄펄 뛰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자유한국당, 그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특별재판부 절대 안 된다고, 원래 초반에는요 여야에서 이렇게 지금 특별재판부 구성에 지금 뭐 이렇게 합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조금 대놓고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한다고 하고 힘이 진짜 실리니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이게 특별재판부를 꾸리는 게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아주 온몸을 던져서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사법농단 사건의 의미가 뭔데요? 이게 왜 사법농단 사건 자체가 뭔데요? 이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그야말로 반법치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태인 거잖아요. 재판부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린 그런 사례예요. 그게 사법농단 사태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이 마당에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금 삼권분립 어쩌고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 아니 피의자들이, 재판부가 피의자들인 거잖아요. 피의자들이 재판부인데 그들에게 스스로 셀프로 재판을, 너의 죄를 스스로 고해보거라, 너의 죄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해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바로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열심히 우리 드렸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꽉 막힌 사법농단 수사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나 지금 영장 하나,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들이 거의 뭐 90% 이상 그냥 나오는데 유독 사법농단 사건에서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온전히 나온 것이 없더라. 이런 것만 봐도 이들의 셀프 수사가 피의자들 혹은 공범들이 하는 이 셀프 수사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냐 이런 조롱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마당에 지금 무슨 상권분립 어쩌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무슨 삼권분립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뭐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체가 아니 그러면 특검은요? 이렇게 묻는 거죠. 특검 제도가 정확하게 딱 이 지금 특별재판부랑 취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기존의 특검이 왜 생겼습니까? 지금 기존의 이런 수사기관들이 워낙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사기관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특별 검사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검사를 꾸리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특별 검사였던 거고요. 그죠? 특별 검사 제도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수차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고, 국회에서 이제 특검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이제 또 만들고 특검을 또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잖아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끝났나? 그거 기억도 안 나나요? 드루킹 지금 하고는 계신 끝났죠? 끝났죠? 기간이 다 끝났는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요구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건 뭐 생떼를 부리고 해서 어쨌건 특검하자고 해서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도 결국은 통과를 시켰던 바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인은 특검은 하자고 그렇게 뭐 그때 특검해야 된다고 단식까지 하고 이분 그러시지 않나요? 단식하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목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끼시고 뭐 이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셔놓고 왜 특별 검사는 되는데 특별 재판부는 안 된다고 하는지 이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진짜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삼권 분립 얘기하는데 이 삼권 분립은 기계적인 분립, 3등분을 하는 그 분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잘 보장하자. 이러는 게 이 삼권 분립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위법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가 정말 위법한 일을 했다면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위법한 일을 한 국회 효력을 없애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법원의 기능과 권한을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와 이 균형을 하면서 맞추면서 이걸 통해서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딱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3등분해서 누구도 건들지 마.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찌됐건 마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법부, 이미 이 피해자인 이 사법부에 대해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마치 사법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뭐 온몸으로 방탄을 막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또 지금 펄펄 뛰고 있는 똑같은 논리로 뭐 삼권 분립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혹시 지난 26일에요. 조선일보 사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설이요.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조선일보 26일자 사설입니다. 요 내용에 보면요, 굉장히 엄청 격앙돼 있어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특별재판부는 거의 인민재판을 하자는 걸로 들린다. 더 이상 이건 민주주의라 부를 수도 없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다. 아주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신데, 아니 이게 진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이면 그러면 지금 이 사법농단을 한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농단이 아니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 왜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번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 중에 조선일보가 언급된 9가지 문건을 보여주셨는데,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첩보 보고, 조선일보 홍보 전략,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등등 해서 9가지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목적했던 상고법원을 열심히 홍보를 할 것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빨간색 있는 부분도 보이시죠? 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 재판 운영 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 9,900만 원 편성.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고, 광고 이런 것들 내달라고 무려 법원 예산으로 조선일보에 돈을 썼다는 거죠. 광고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나와 있는 문건이에요. 한마디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과 박근혜 정부 그리고 조선일보는 결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재판부 하게 되면 혹여라도 뭔가 더 드러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더 문제가 될까봐 이토록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것 아닐까. 뭐 당사자시니까요. 지금 사법부가 어떻게든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열심히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연루된 일이니까 이토록 흥분하며 뭐 무슨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왔냐?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해가 한 방에 깔끔하게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수사기관, 사법부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검찰 고 장자연 통화 내역 등 핵심 증거 누락 묵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9년에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기관들이 장자연 씨 관련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들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누락했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자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경찰에서 그냥 단순한 연예인 자살 이렇게 이제 수사를 종료했다가 이후에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썼던 그 성상납 강요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급격히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대놓고 그냥 중요한 증거물들을 그냥 빠뜨리고 정말 이건 일부러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빠뜨리고 가는 등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했었더라는 겁니다. 의심은 했지만 참 이 정도일 줄이야 싶은데요. 그때 이 장자연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압수수색 시간이 불과 57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집에 방도 있고 뭐 이랬을 텐데 뭔지도 살펴봐야 되고 했을 텐데 어떻게 57분 만에 압수수색을 했을까? 굉장히 신기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장자연 씨의 침실만 대충 그냥 살펴보고요. 옷방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옷방에 옷이건 이런데 쪽지 같은 게 또 있었을 수도 있고 특히나 가방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이나 메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평소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가방조차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뭘까요? 심지어 그리고 이 가방 중에 명함이 나온 것들도 있었는데 명함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장자연 씨가 지금 어쨌건 성상납 이런 지금 의혹을 본인이 제기하면서 그 리스트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건데 명함이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 장자연 씨 어린 배우에게 명함을 주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함도 압수를 하지 않았대요. 명함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대요, 경찰에서. 그리고 장자연 씨가 굉장히 메모하고 글 쓰고 이런 걸 좀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런 성격일수록 더더욱이 이 사람이 쓴 메모나 그런 여러 가지 글이든지 다이어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침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수첩이나 메모장들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스란히 남겨두고 왔더라는 겁니다. 압수한 게 컴퓨터와 다이어리 몇 개 있긴 하지만
남겨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대부분 방에 그냥 고스란히 남겨두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하면 거의 막 무슨 뭐 이상한 것까지 다 일단은 가져가 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가져가 보고 쓸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압수수색이었거든요. 이건 뭐 뻔히 나와 있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뭐 명함 이런 건 진짜 거의 일단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장을 아예 보지도 않고 이런 식이었다는 건 정말 이건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경찰과 이 검찰 수사 기록에 장자연 씨 통화 내역의 원본 파일도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장자연 씨 집에서 압수했다던 다이어리 이런 것도 수사 기록에 첨부가 되지 않아서 내용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아니 뭐야? 아니 이런 건 원래 기본 아니에요? 통화 내역이 있으면 그걸 원본을 첨부하고 다이어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복사본을 다 첨부를 하고 이래야지 어떤 내용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기본 아닌가? 이건 너무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한 거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영장 또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경찰에서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이제 이관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사건 지금 이 부실한 상태에서 지금 수사 내용을 이제 종결을 하고 검찰로 이관한 경찰도 문제지만 이걸 받은 검찰에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 엄청난 사건을 받았는데 이관 받았는데 딱 봐도 너무 부실해. 지금 뭐 구멍이 숭숭 뚫린 거잖아요. 지금 어쨌건 진상조사단이 이걸 밝혀낼 정도면 검찰도 그 당시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부실하다는 게. 아니 뭐 지금 원본도 첨부되지 않고 복사본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데 당연히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가로 내세요. 왜 이건 없습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검찰 역시 단 한 건도 보완 수사를 하라거나 빠진 증거를 제출하라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검찰이 정말 몰랐을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정말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덮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수사였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체 감춰드려야 하는 분들이 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길래 이렇게까지 검찰 경찰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을까? 이제라도 좀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궁금하네요. 그 이면의 진실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기회야말로 이번에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이걸 또 밝힌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좀 감춰뒀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어린 또 젊디 젊은 그 배우의 참 그 억울한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게 되길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뭐 딱하시네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